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도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레포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2주 가까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세지고 있고, 8일 동안 총 매도한 금액만 계산을 해보셔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벌써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을 엑셀로 다 더해보시면은 1조가 넘는 금액을 약 2주 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연기금과 금융투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는 MSCI EM 지수가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 A 지수의 편입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다시피 한국인은 주식을 팔아서 중국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그 이슈 덕분에 앞으로 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축소될 거라는 레포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 덕분인지 오늘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이라던가 일본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지수만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환율이 올라오자 외국인은 연일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지소미아 협약 종료가 되면은 한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이탈이 거세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이탈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50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아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라서 아직 장이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은 배제를 해보고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니케이와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0.69%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반등이 나왔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64, 지난주보다 1원 정도 상승하면서 환율이 116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도 내일 모레 있을 지소미아라던가 내일 모레 있을 지소미아 뉴스와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은 달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S&P 500과 나스닥의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현재 상승 중입니다. 우리가 장을 개장했을 때는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 중이라서 시작부터서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장이 개장했을 때 캡처해놓은 화면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자, 그런데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때문에 좀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를 했죠. 미국장이 하락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푸스로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 결과를 초래했고, 경제지표가 잘못 나왔어도 오히려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왔지만 이번 주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번 주 미국장이 조정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조정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뉴스와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의 10대 그룹 중에 현대차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5% 감소. LG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업이익이 감소가 크고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79.19%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작년에 3분기 실적이 14조 6,900억 원이었지만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7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실적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이런스 자체를 밑으로 놔뒀기 때문에 가이런스를 충족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봉합이 되면서 다시 실적이 호조가 될 것이다. 단순히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주가와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그리고 한국 증시 자체가 오른 건데 반대로 지금 미중 무역협상이 봉합이 안 되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기존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은 금방 빠져버릴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투자와 연기금 기관이 약 이틀간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지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를 하고 오히려 1조 원 가까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곧 있을 한국의 악재, 곧 있을 MSCI 지수 리밸런싱과 그리고 12월 달 중순에 미중 무역협상이 잘 안 될 경우도 대비를 해놔라. 그래서 현금 반, 주식 반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동전주 아니면 찌라시로 오르는 그런 종목밖에 없고 제대로 된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거나 그런 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이 시작하자마자 상승으로 시작했으나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를 지금 현재 끌어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되고 결산 법인한 코스닥 회사 중에서는 적자 기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적자 전환된 기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제대로 된 회사를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누누이 제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온 주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많았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고 안 좋은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지금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오르는 주식도 있고 그리고 그 주식이 왜 오르고 있고 그런 주식은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약간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이 팔면은 받치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다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2배 이상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자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양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환율이 1160이 깨지고 1150 정도가 되면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1160 이상에서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실 때도 환율을 어느 정도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 이벤트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치고 빠지기 하면서 계속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셔도 알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린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또이또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진짜 계속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램 테크놀로지라던가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른 날이 없이 계속 이렇게 줄줄이 소세지처럼 계속 빠지고만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지수가 오를 때도 별로 못 오르고 오히려 악재가 떠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악재가 있는 주식들은 지금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투매잡기라고 해가지고 밑에 빠져서 연중 최저치를 터치하고 다시 잠깐 올라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월봉을 보시던 연봉을 보시던 빠지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시초가부터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코스피가 상승으로 시작한 이유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기대감에 아침부터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침에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고 이제 상승하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물린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4.7까지 빠졌는데, 이는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매번 이야기해드렸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하면 똑같이 이만큼 팔 수도 있다. 그리고 토스 리시브 하면서 이렇게 가는 주식인데,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하면서 끝났지만 기관이 또 방어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금투가 지금 3일 연속으로 방어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은 조금 사면서, 연기금은 오늘 코스피를 별로 그렇게 매수는 안 했지만 매수로 끝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으로 약간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이 팔면은 받치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다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면은 기관이 2배 이상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자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양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환율이 1160이 깨지고 1150 정도가 되면은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1160 이상에서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실 때도 환율을 어느 정도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 이벤트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이라던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치고 빠지기 하면서 계속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곧 종료 결정이 되는데 아마 한국은 종료를 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서 방위 협상비를 더 압박을 하려고 하겠죠. 12월 말까지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오히려 방위 협상비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증시에는 어떤 타격이 올까 안 올까,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맥이 깨졌다. 그런데 오히려 방위비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주한미국이 철수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에 필리핀처럼 난리가 나죠. 그때는 필리핀이 막 경제가 막 무너지고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배제를 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된 다음에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같이 터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미중 무역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악재의 악재가 거듭될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2% 3% 빠질 그럴 증시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 허가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굴복했다, 이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WTO에서 제소를 했어요. 제소를 해서 현재 분쟁 중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90일 이내에 자기네가 판단을 해서 액체 불화수소라던가 혹은 여기 규제된 물건을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불허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고, 지금 현재 WTO에 제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90일 딱 채우고 바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얘네가 그냥 중간에 통과시켜준 게 아니라 90일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90일 딱 돼서 통과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WTO에 제소할 때 한국 쪽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본이 지금 굴복을 했다니 뭐 했다니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저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들이 더 탄탄해지고 주가가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이죠. 실제로 저런 뉴스가 나오고 오늘 램테크놀로지, 솔브레인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 지난번 일본 수혜주들 오늘 전부 다 내렸죠.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도 있었고 램테크놀로지도 요렇게 외국인의 매도까지 나오면서 오늘 같은 장에 또 빠졌는데 지금 여러분 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 해서 이런 종목을 지금 사거나 눈독 들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실적이 정말 안 좋다. 램테크놀로지 실적이 별로 정말 안 좋다. 실적도 잘 안 좋고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왜 매수를 안 할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오거나 당기순이익이 별로 안 나오는 회사는 기관이 자기네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매수 기준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기관이 못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종목을 지금 눈독 들이고 투매를 잡아볼까? 아니면 뭐 차트 매매 같은 거 대입하면서 여기 지금 이 라인 깨져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뭐 사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아까처럼 실적 발표가 난 회사 중에서 그나마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적자가 해소가 됐고 혹은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좋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찌라시 하나만 가지고 오늘 매매를 했으면은 뭐 매지온 같은 거 사셔가지고 두드러 맞았을 수도 있죠. 매지온에 관련한 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종가에는 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뭐 오늘 똑같죠. HLB가 아침에 좀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가 코스닥의 지수를 좀 이끌어 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있고 개인이 이렇게 사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되게 적습니다. 한 몇천억 원 아니 한 몇백억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0억 원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여기로 자금이 넘어가면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테니 코스닥 매수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처지는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하고 이거 합쳐가지고 약 1,000억 원 약간 넘어가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틀 사고 이렇게 팔았던 것처럼 이거 갖다가는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으로 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 중이지만 장이 시작되고 하락 전환되면서 오늘 만약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조정이 오면은 내일 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외국인이 지금 조금이라도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도를 멈춰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전혀 멈추고 있질 않습니다. 그 뜻은 지금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나? 여기 시장 속보에 들어가가지고 외국인이 코스닥 순매도, 코스피 순매도한 종목들을 볼 수 있으니까 순매도 우위 종목인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찌라시 가지고 정말 가지고 논 종목들이 많았죠. 자,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종목 게시판 같은 데서 난리가 났었죠. 왜? 외국의 기사를 캡처를 해오거나 혹은 기사를 복사해와서 매지온 글로벌 임상 성공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현혹을 시키면서 주가 매수에 가담을 시켰지만 여기 보시면은 절반의 성공하면서 오늘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급락으로 시작하고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매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14%로 시작해서 28%까지 찍으면서 하한가를 가나 했더니 좀 올라오더니 다시 꼬꾸라지고 롤러코스터였어요.
꼬그라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해서 마이너스 23%로 끝났는데 이 종목 게시판 혹은 커뮤니티에서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서 1차 지표와 2차 지표가 있는데 2차 지표가 잘 나왔다. 그리고 학회에서는 뭐 베리 굿 하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 하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현혹시켰지만 1차 지표가 잘 안 나오면 2차는 별로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내 뉴스를 보고 국내 뉴스는 공매도 세력이다. 뭐 기레기들이 쓴 거다. 이런 뉴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가가 결과를 말해줍니다. 예. 아니 임상이 성공하든 말든 주가가 내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간 거는 시장에서 악재로 판단을 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고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본인이 시장에 순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수급을 믿지 마세요. 매지온의 수급이 약간 있는데 주가가 내렸고 여기 뭐 오늘 기관이 좀 샀다 해서 기관에 수급이 있으니까 더 올리겠다.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쟤네는 공매도로도 탈출할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임상 발표 일정을 앞두고 도박수를 둔 거, 뭐 아니면 도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지금 꼭대기에서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34% 손해입니다. 34% 손해인데 내가 다시 여기 본전 위에까지 올라가려면은 34%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47.5%가 올라야지 본전이 된단 말이에요. 매번 이야기해드렸지만 HTS에 보이는 마이너스 프로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에서 몇 프로가 올라야지 내 본전이 되느냐 그걸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0%를 찍으면 플러스 100%가 돼야지 내 본전이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34.5% 빠졌다고 해서 상한가 한 방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뜻은 지금 완전히 반토막 주식이 지금 반토막 이상 때려 맞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임상 저거 하나 갖다가 노리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며칠이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다 날릴 수 있다. 무섭지 않나요? 이런 찌라시의 아침에 급락이 나온 종목이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트위터에다 글 하나 써가지고 아침부터서 대북주가 급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난티나 이런 종목 보세요.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9.21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이렇게 4%로 마감이 됐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좋은 게 아니라 고작 이 트위터에 올라온 그 문구 하나에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식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하거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 얘가 3분기 실적이 좋았느냐? 안 좋아요. 그리고 아난티 무슨 주식이다? 금강산 관련 주식인데 지금 북한에서 뭐라고 했어요? 철수와 영희처럼 금강산 최후 통첩,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 철수해라 하면서 지금 통보한 상황인데 이런 아난티 같은 종목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종목이 지금 단순히 저런 찌라시 하나에 오르는 거 따라 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재무제표만 봐도 아난티 와 이게 회사인가 하는 생각 안 드나요?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매번 줄고 있고 이렇게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렇게 트럼프 트위터 하나 보고 뉴스 보고 사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미국 상무부 철강 제품을 겨냥해 반덤핑 조사 착수. 이건 철강주의 악재인데 오늘 철강주 중에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동일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0% 이상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18%를 내렸는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 트럼프의 반덤핑 관세 조사 착수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오늘 임종석 씨 있죠. 임종석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동일철강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철강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트럼프 반덤핑 관세 악재도 있는데 이거는 정치 테마주까지 얽혀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투심도 안 좋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시간에서 물론 거래도 없고 이제 이런 주식들이 테마가 끝났고 악재까지 떴으니까 이런 거는 뭐 이제 연중 최저가 뭐 이런데
돌파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여러분이 막 테마로 막 여기 지금 끝에 선을 터치해가지고 여기 위로 V자 반등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거래량도 평소에 없고 악재까지 떴고 그런 주식들은 여러분 진짜 재료 소멸에다가 뭐 해서 건드려서 수익도 못 봐요. 이 4,000원짜리 주식이 2만 주면 하루 거래량이 뭐 1억도 안 들어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좋았던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괜찮았죠. 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도 거의 고가로 올랐고 제가 장중에 이거 봤을 때가 어디 보자. 장중에 봤을 때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가 장중에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잘 보시면은 메릴 린치가 이렇게 매도를 중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릴 린치가 매도를 한 게 저렇게 뿅 나오니까 아, 사람들이 테스는 이 메릴 린치 단타 종목 A씨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좀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딱 저렇게 메릴 린치 이렇게 딱 뜨니까 이런 데서 매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테스는 매매하기 좋았어요. 근데 먹을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못 따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오른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른 이유도 뭐 딱히 없어. 딱히 없고 그냥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적이 잘 나왔나? 마이너스 37억 원 적자 전환해서 당연히 컨센도 하회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데 금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갑자기 얘를 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보니까 연기금이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단기 종목으로 그냥 당일치기 종목으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몇 번 있었다는 게 여기 오른 다음에 뭐 그냥 차트적으로 했었으면 여기 분봉을 해서 여기 반 딱 지지해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오늘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거래량도 좀 터지고 괜찮았습니다. 아, 이거 또 찍어놓은 게 없네. 이게 장중에 움직임이 그렇게 약간 좀 더디었는데 여기서 놀았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4%에서 6% 왔다 갔다 했는데 제대로 매매했으면 한 번, 두 번 해서 먹을 수가 있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다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지난번 뭐 동진 세미캠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면서 종가 고가로 올라간 거보다는 그냥 얘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면서 약간 출렁출렁 거리긴 했지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고 장중에 여기 뭐 4% 빠졌다가 여기 보면은 215002 4%였거든요. 4%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7% 올랐다가 그랬거든요. 이거 제가 또 캡처를 해놨었는데 그때 할 때마다 테스 봐봐. 이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4%대 4%대 잡아서 6%대 두 번 딱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긴 나왔는데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그나마 이게 그나마 할만했어요. 오히려 JYP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잠깐 올렸다 빼고 그랬는데 봐봐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몇 시야? 9시 반까지 올렸다가 그냥 쭉 뺐다가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안전 모습을 보였는데 테스가 그나마 메릴리치 매도가 약간 잡히긴 했지만 오늘 좀 안정적이다. 그나마 좀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안정적이었다. 뭐 대유 같은 애들도 보시면 윗골이 나오고 착 빠졌던 것처럼 오늘 뉴스에 올랐던 애들, 뉴스에 급 나갔던 애들은 별 볼 일 없었죠. 신라젠 이거 몇 프로야?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거 한 10% 가까이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지온 저 결과 나온 다음에 오늘 다 흔들렸고 오히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끝났는데 HLB는 완전 찌라시 때문에 그렇죠. 대놓고 루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놓고 여기 신스 루머 HLB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14시 20분 2시 20분에 갑자기 팍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팍 하고 올라왔는데 저 찌라시 한 번에 올렸다가 다 빼버렸죠. 정말 이 찌라시 하나 갖다가 여기서 띄우고 다 빼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찌라시 매매 잘못했었으면은 진짜 위험했었어요. 여기 손정희 씨가 야후재팬과 그 다음에 네이버 이제 전략적 제휴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이버 오늘 어땠어요? 주가가 장 초반부터서 2% 이상 상승을 했고 장중에 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그냥 2.88% 이렇게 끝났는데 이미 반영된 점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뉴스가 뜬다고 해서 막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한가는 못 가요, 얘가. 그렇다고 지금 뭐 이슈가 다 끝났거나 아니면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이탈이 있으니까 뭐 이 주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실적도 나왔고 기대감 한번 소멸했다가 이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게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더 시세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약간 뭐 엉망치 모양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안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스하고 비슷한 반도체 관련 종목 테스나, 이름부터 비슷하죠.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똑같이 7%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호가에 있는 종목 그 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좀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 막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동시호가라서 여기 3,000주가 있지, 평소에 여기 보면은 100주, 200주, 300주밖에 없어가지고 최대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1,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했으면 이런 종목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내가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던져봐요. 내가 여기서 1억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던지면 누가 받아줄 수 있나요? 못 받아줘.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종목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전환, 400만 원 정도는 매매할 수 있으니까 400씩 쪼개가지고 이런 종목 두 종목을 동시에 매매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오늘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놓고 좀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내린 종목 오른 종목이 뭐 반에서 약간 좀 많은 경우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밀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밀리지 않는 장이었거든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 종목이라서 그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했는데 큰 금액으로는 못한다. 큰 금액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내 사랑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자주 언급을 하지만 이 부근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갈비살 먹는 것처럼 진짜 너무 맛있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촥 올라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또 한 번 오르나 하면서 매일 관찰하고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그냥 쑥 빠졌고 마이너스 5%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여기 딱 그 볼링저 밑에 맞고 이렇게 다 올라오긴 했지만 따로 그렇게 수급이 크게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수급이 그렇게 있지 않았고, 오히려 메릴 린치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던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못 들어갑니다. 이건 아까 그 테스 6,000주 던진 거랑 차원이 달라요. 저거는 10억 넘게 던진 건데, 이게 10만 주면은 15억을 중간에 던졌는데, 이쪽에서 물론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촥 나와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못 잡습니다. 이거는 못 잡는 거고, 이건 투매잡기에서 내가 그걸 보질 못했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도 수급 자체는 누구다? 외국인이랑 그 다음에 기간 조금 샀고 그랬는데, 이제 메릴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창구에 있는 외국인이겠죠. 뭐 들어와가지고 샀다고 해도 이거는 오늘 못 잡았어요. 오늘 이거 아침에 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솔직히 힘든 종목이었고, 아까 테스나라던가 테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이었으면 오늘 충분히 공략해 볼만 했었죠. 하지만 수익금 자체는 별로 그렇게 두 종목 다 크게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주식이었다. 그런데 혼조세의 장이었어도 그렇게 못할 종목은 아니었다. 그리고 막 큐로홀딩스, 큐로콤 막 이런 애들 스마젠 때문에 올랐잖아요. 큐로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인데 오늘 막 20% 이상 급등하고, 큐로콤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상한가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에이즈 백신 뭐 임상 본격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여러분 웃긴 거야. 무슨 임상 이상 성공도 아니라 임상 이상 신청이야, 신청. 아니 얼마나 찌라시 쓸 게 없으면 임상 이상 신청에 강세하고 뭐 상한가를 가고 그렇습니까? 이거 오늘 뭐 상한가 갔는데 개인만 이거 사고 뭐 별거 없어요. 개인만 이거 사고 뭐 따로 이슈 없이 그냥 저 찌라시에 큐로콤, 큐로홀딩스 뭐 이런 애들 올랐는데, 이런 건 여러분 전혀 부각받을 이슈가 아닙니다. 임상 신청이야 누구나 하지. 뭐 1상 성공하고 2상 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상까지 성공해가지고 FDA 승인 받고 시판을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갖다 오르는 거는 너무 비이상적이고, 여러분 얘가 상패 안 당할까 정말 고민을 해보세요. 영업이익이 진짜 계속 마이너스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종목 잘못 물려가지고 꼭대기에서 탈출 못하다간 큰일 날 수 있죠. 얘는 가지고 놀기 좋은 종목 찌라시 하나 갖다 저렇게 하는데, 찌라시도 레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올려줄 만한 레벨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각이 6시가 다 안 됐는데, 이낙연 관련주 남선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남선 알루미늄 우가 전부 다 하한가를 갔습니다. 아직 장은 다 안 끝났어요. 근데 하한가네요. 시간에 다닐까 하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에 하한가 간 이유는 이낙연 총리 동생 이계현 씨가 상한기업 대표이사를 사퇴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이낙연 관련주가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데, 역시 여러분 찌라시에 올리고 정치 테마지에 올린 거는 그냥 저렇게 뉴스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수익이 크게 난다고 조여할 게 아니라 저런 거 잘못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한가를 때려 맞거나 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깡통 찰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정말 조심하세요. 정치 테마주라던가 뭐 대북주라던가 이렇게 실체가 없는 주식들. 여러분 뭐 지금 이렇게 중국에 흑사병 떴다 해서 뭐 이글벳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사실 필요 없고, 너무 지금 뉴스 하나에 막 몰려다니고 막 저런 걸로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낙연 관련주도 그렇고 최근에 진짜 다 찌라시로 올리고 관리 종목만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한기 종목 오르고 이런 것만 올라서 좀 재미가 없지만, 찾아보면 아까처럼 일반적인 주식도 오르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은 그냥 안전하고 수익은 약간 적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종목 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호재를 확대 해석한 게시물은 주의하도록 합시다. 오늘 매지오늘 관련하여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만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호재에 대한 부분만 캡처해서 복사해서 여러 게시판에 뿌리고 악재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죠. 그런 게시물만 보면 당장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상한가를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이 주식은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 꽂아서 오늘 급락을 했듯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되고, 설사 그게 호재라고 해도 절대로 흥분하거나 혹은 따라서 매수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2번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증시의 큰 급락은 찾아오기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지소미아가 이번 주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지난번처럼 급락이 찾아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악화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까지 침공을 하면서 악재 속에서 조그만한 악재가 더 나오니까 그냥 우리 증시가 때려 꽂았지,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증시가 2% 3% 급락 나오긴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